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문학살롱이 된 필리버스터, 역사와 인문학을 넘나듣는 한편의 명강의. 이번 필리버스터로 일약 시 읽어주는 남자, 시익남. 발음이 어렵습니다. 시익남으로 등극한 스타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신데요. 오늘은 제가 국회 본관 3층 로텐도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뒤에가 국회 본회의장인데요. 이 로텐더홀에서 이하경 의원님을 만나 뵙고 지난 필리버스터의 현장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익남.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한 유일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로 감동을 주신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무려 192시간 27분간의 필리버스터가 정말 그야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면서 오늘 국회 보관에서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대의 카메라는 오마이TV,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생방송이 되고 있고요. 여기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그만. 저것은 바로 페이스북 생중계 창입니다. 대단한 오마이뉴스가 됐군요. 오페라. 저게 바로 오페라.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 줄여서 오페라. 저도 오페라 구경 왔군요. 오페라, 그렇죠. 오페라 구경 오신 거예요. 제대로 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러세요? 요게 오페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조용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가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하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의원님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저희들은 그러한 뜨거운 국민적인 열망, 우리 필리버스터 통해서 솟구치고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는 국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법안을 지연시킬까, 의결을 지연시킬까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일로서 그걸 접했지, 이것이 국민 속에 뭔가 감동을 줄 거다. 몰랐죠. 정치라는 게 너무 매도됐기 때문에 이 국회 방송에, 보지도 않는 국회 방송에 사람도 없는 데서 이렇게 외롭게 외치는 우리들의 소리가 사실은 누가 봐주겠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진실된 정치에 열망하고 있었는가를 나중에서 보고 알았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국회 방송 검색어 1위에 막 오르고요. 무려 20배. 국회 방송이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 언론 사상 최고의, 저희 입장에선 장사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국회 방송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목받는 적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시작한 지 저희가 조금 오늘 늦게 시작을 했는데 약 3분 지나면서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의원님 인기를 실감하시겠죠? 쉬는 날도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출근 시간이고 그러네요. 지금 출근해서 막 컴퓨터를 켜고 일하시는 분인데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모바일을 못 끄고 계셔. 요거 보느라고 계속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익남님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의원님 팬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힘내세요, 의원님.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 내내 너무 가슴 벅찼습니다.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의원님.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하경 의원님 사랑해요. 으라차차차. 지금 뭐 감당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야, 이걸 다 언제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나 정치인 되고 나서 날마다 욕만 먹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정치인이 됐다는 게 감동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국민들은 열심히 그리고 진실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보면서 힘을 받는 지난 아흘의 기간이었고 또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들을 보면서 또 행복했던 아흘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원님들이 이런 주문을 했다고 들었어요. 쓰러질 때까지 내려오지 말아라.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어머, 진짜요? 당신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끝까지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소상하게 진실을 밝혀줘야 이 일이 끝납니다. 네. 그리고 당시 끝까지 쓰러질 때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우리의 진심을 겨우 알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쓰러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무려 12시간 31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셨어요. 정말. 저는 양에 안 찼어요. 아, 양이 안 찼어요? 좀 더 해야 됐다. 전 아니, 네.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쓰러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 네, 그렇군요. 진심을 다해서 쓰러질 각오로 했어야 되는 조금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10시간 네. 33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셨어요. 사실 이게 뭐 준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국정감사라든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 때는 의원님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처음 하는 거고 굉장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물론 앞에 이제 하신 뭐 김광진 의원님이나 있었지만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잠시 뒤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처음에 준비를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걸 그때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반대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역사의 기록에서만 봤고 외국 사례에서만 봤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거의 역사 속의 이야기로 알았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요. 또 그것이 갖는 효과라는 게 저는 별로 없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연시켜도 네. 결국은 우리는 끝나게 돼 있고 3월 10일 정도면 끝나게 돼 있고 그러면 패배할 텐데 차라리 이미 다 예견된 것 일찍 그냥 철수하자. 그래서 정말 무도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저들의 실상을 혼자 외롭게 자기들끼리 의결하게 두자.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다가 워낙 언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네. 우리가 말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격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종편이 우리의 진실은 다 없애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공격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심소봉대할 거다, 네. 언론이. 그래서 대부분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 전혀 안 했고요. 왜 안 하고 싶었냐면 네. 이 정보의 법이거든요. 네, 네. 결국 필리버스터라는 게 그 주제를 벗어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법 내용을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정보위원 아니면 자세히 몰라요. 몇 사람이 설명하면 충분한 시간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굳이 뭐 몇 명이 할 필요가 있느냐 싶었고 그리고 한 며칠 지나면 저는 네. 새누리당과 협상이 일어나서 네. 어느 정도 수정안이 나와서 서로 타협해서 된다고 봤지 네. 이렇게까지 새누리당이 끝까지 하리라고는 차마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준비도 안 했고 한 하루 전 이틀 전에 와서 보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신청을 했고 한 이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다 황당했죠. 그러나 하여튼 기다리는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렇게 떨려본 거 처음이었어요. 떨리는 이유가 네.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언론에 책 잡히면 안 언론에게 된다. 책 잡히면 안 되겠다.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조마조마. 그러니까요. 김광진 의원님도 저희가 이제 처음 인터뷰를 했었는데 진짜 그 진보 언론은 그래도 양해를 하겠지만 보수 언론들 특히 종편들이 책 잡으려고 할 것 같아서 정말 자기 너무 힘들었지만 발바닥이 그렇게 아팠대요. 그런데 짝다리 한번 짚지 않고 손 한 번 그 주머니 속에 넣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그 연설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들 때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의 현주소가 얼마나 요만한 걸 가지고 침소봉대를 해왔으면 그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님들이 가슴 속에 위축돼서 사는 거예요. 위축이 돼서 자기를 밝히지 못하고 왜냐하면 정해진 것만 이야기하고 네. 그 밖에 다른 것은 자유롭게 상상하지 언론 못하고. 자유가 없으세요. 그렇죠. 우리도 언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언제 공격할, 그 별거 아닌 건데 그걸 막 공격을 하니까. 지금요, 의원님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댓글을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또 소개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장윤선 기자 목 아프겠다. 마주 보고 앉아서 목 안 아파요. 괜찮습니다. 비상사태가 아닌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것이 불법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더민주당은 손가락 끝만을 보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화이팅합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뭐 굉장히 뭐 이제는 총선에서 보여주세요. 뭐 막 온갖 의견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의원님. 제가 쭉 내려간 거 보셨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리버스터 보는 동안 공감되니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하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로 알게 된 더불어의 실력자. 이하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겨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우리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출석 체크. 군포 시민 있으세요? 네, 군포 시민. 이하경 의원님 지역구가 군포거든요. 경기도 군포. 군포 시민들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해외 동포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반드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얘기를 저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말 준비도 안 했고 사실 반대했다. 효과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 굉장히 뭐랄까 자포자기하는 네, 심정, 정치에 대해서 이제 기대나 희망 같은 것은 없다. 이런 어떤 심정이 있으셨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우선 딱딱한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법이 1조는 어떻고 2조는 어떻고 하는데 재밌는 드라마도 젊은 분들은 안 보시잖아요. 네. 음악이랄지 부드럽게 다가가는 거. 그리고 또 얼마나 방송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밌는 프로그램, 예능 국회에서 프로그램. 딱딱하게 계속 이야기만 하는 것을 누가 1시간 이상 들을 수 있겠어요? 정말 이건 가장 최악의 이 프로그램이죠. 네. 끝없이 이야기만 하는데 뭐 100분 토론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7일 동안 이상을 저희 아내도 계속 잠을 자면서도 방송 켜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이 사회에 대한 그 갈구, 정치에 대한 갈구가 밑바닥에 있었는지 네. 저는 정말 미처 몰랐어요, 예전엔. 예전에 미처 몰랐다. 한편에 식구 같습니다. 군포 시민 보고 계세요. 광야의 꿈님. 그리고 뽀우라는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옆 동네 안양 시민입니다. 안양 시민도 괜찮습니다. 친구들이 군포에 많거든요. 알려주세요. 예, 네. 안양 시민도 꼭 과천 시민도 알려주셔가지고 군포에 이런 이야경이 있다라는 꼭 것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된 필리버스터 좋아요. 이런 의견 그렇군요. 남겨주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랬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진실한 소리. 우리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국회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자면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과 국회의원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일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가 하고 있지? 하고 텔레비전을 켜본다. 인터넷을 킨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 사실 국회의원 되시기 전부터 알고 지냈잖아요. 그 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실 때 제가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덥다고 왜 에어컨이 없습니까? 막 그랬더니 일단 시원한 물 3잔을 죽이시라. 그러면 더위가 3도는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1984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시인을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싸우다 감옥 가고 이 투쟁의 시절이었거든요. 독재 정권과. 네. 그런데 책상에서 글을 쓴다는 거,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게 생각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시 쓰는 것도 처음에 제 이름으로 발표하지 못했고요. 제 조카 이름 권만기라고 조카 이름으로 발표했고 한동안 시를 쓴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럴 만큼 우리가 험악한 시대를 살았던 거죠. 시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시절.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1984년 네. 군사 독재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 시 쓰는 거 남들은 다 싸우고 남들은 다 감옥 가고 죽고 이러는데 앉아서 시나 쓰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의원님들이
홍종학의 스케치북. 홍종학 교수님 너무 경제학 예.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뭐 이렇게 하나하나에 다 이게 네이밍이 생겼는데, 의원님은 이제 시익남이라는 네이밍이 생겼습니다. 좀 문학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야겠다. 네. 문청의 기질을 좀 살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원래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가요? 저도 어떻게 하면 네. 시간을 때울까.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1인당 5시간은 지켜줘야 네. 이렇게 시간을 벌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네.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상임위의 법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알려줄 수도 없고 네. 또 자료도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때우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요? 서혜성 작가님께서 네. 선배님, 네. 선배님은 선배님답게 하셔야 됩니다. 서혜성 한 번. 작가. 예. 예. 저희하고 대선 원래 같이 했던 서혜성 작가. 네. 네. 선배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에서 사람에 대한 뜨거움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뜨거움을 보여달라.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네. 그리고 진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선배님만이 할 수 있는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 네. 시로서 하세요. 싫어하시라. 예. 오. 선배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그분들의 시를 통해서 국민에게 하시고 싶은 마음을 전하세요. 이 법 내용보다도 네. 마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네.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면 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거라면 나도 네.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인 김남주 시인을 택했고, 네. 또 김남주 시인이 가장 좋아했던 하인의 푸시킨, 또 브레이트, 브레이크. 네루다 예. 이런 분들인데 예. 그분들 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집을. 갑자기 왜냐하면 내가 다 버렸거든요. 시집을. 너무나 책이 많으니까 이사 다니면서 방은 좁고. 네. 그러니까 참 버리고 산지사방에 버려지니까 네. 내 시집도 찾을 수가 없고 시집들이 없는 거예요. 집이 네. 이제 간출하게 그냥 필요한 것만 쌓아놓고 네. 사니까. 예. 그래서 부랴부랴 페이스북에다가 네. 혹시 김남주 그 시집 제목도 생각 안 나는데 번역 시집 뭐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예, 패친이 이거 책 표지를 예. 그래서 급하게 그 책 한번 찾아봐줘. 예. 우리 보좌진들에게. 보좌진들에게. 예. 그리고 내 것도 막 찾으니까 네. 집안 어디선가 나와요. 내 시집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다 그래서 모으신 거예요. 일요일 날 네. 내 앞에 한 4명, 권은의원까지 5명이 예. 그 전날 저녁에 잠들 때 네. 기다리고 있어서 네, 네. 순번이 일요일 저녁쯤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일요일 저녁쯤 되면 밤에라도 이렇게 쭉 해서 아침까지는 해야 되겠다. 네. 처음엔 5시간 하려고 했어요. 5시간. 왜냐하면 분량을 밤 늦게 네. 그냥 사람들 안 볼 때 뭐 별로 할 것도 없으니까 예. 조용히 그냥 끝내시려고. 조용히 예. 하여튼 내 의무방어 하자. 네. 되게 소극적으로 임하셨네요. 그럼요. 예. 많이 먹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예. 일어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의원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집에서 지금 자료 좀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출발합시다. 지금 벌써 곧 시작합니다. 의원님 시작이에요. 자료도 못 읽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집도 이제 막 예. 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쫓아왔죠. 예. 그래서 자료를 다 제대로 간추리지 못하고 네. 정리를 못 해가지고 예. 쌓아놓고 예. 책 옆에 넣어놓고 네. 그때 이야기하면서 이 꺼내서. 자료도 꺼내고 못 네. 찾고 네. 결국 이번에 중요한 법조문 소위 새누리당 법조문은 끝까지 못 찾았어요. 그 가장 성경처럼 읽어야 될 네. 저들의 법조문을 예. 가지고 예. 하나하나 대조를 하면서 읽어야 네. 되는데 예. 아유, 거기에 그건, 정신없이 치렀어요. 그거는 제가 좀 드릴 걸. 제가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 밑줄을 좀 그어놨거든요. 그렇구나. 문제되는 예. 얼마나 언더라인에. 정신없이. 그러니까요. 그러셨어요. 네. 뒤에 또 이렇게.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김광진 의원님 그리고 어제 저희가 연수미 의원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이하경 의원님 뵙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집단지성의 힘. 전부 그분들이 페이스북에 예.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곧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견 주세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심지어 원수미 의원님의 경우에는 뭐 논문 자료 이런 것까지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패친들이. 저도 그랬어요. 한 이틀 전부터 했더니 네. 전남 도의원 한 분이 네. 제가 아는 분인데 네. 제가 그 도의에서 결의문을 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건 꼭 읽어주세요. 너 그 고등학생 저기 어디 경북 영주 고등학생은 네, 네. 했는데 제가 어디에 누구라는 건 밝히지 마시고요. 네, 네. 제가 쓴 글은 꼭 읽어주세요. 이런 글들을 전부 직원들 통해서 네. 빨리 프린트 해오라고 해가지고 네. 쌓아놓고 네. 그때그때 이건 다 못 읽어드렸어요. 그렇군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네. 수많은 네. 그 배친들의 네. 글들을 예. 다 못 예. 읽어드렸죠. 그렇군요. 아, 의원님 오늘 그 공통점이 있네요. 빼친. 우리 제가 패친이라고 하는데 의원님은 빼친. 빼치카. 빼치카. 러시아 말로 빼치카. 재밌네요. 예. 제가 어디 계시냐고 여쭤봤더니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오, 가고 싶어요. 네, 대구에서 예. 듣고 계신 분, 군포시민 김정민님. 군포시민 그다음에, 짱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 네바다주에서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예, 오셨고요. 네바다 네. 그 원폭 실험하는 곳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신지 답변 주세요. 예. 강서구에서 장사를 합니다. 지금 매장 문 열어놓고 있어요. 아이고, 많이 너무 파셔야 돼요, 많이 오늘. 파세요. 예, 오늘 대박 나세요. 네. 충남 서천입니다. 그리고요, 정수영님은 군포 시민들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안 돼요. 이런 국회의원이 있어서 군포 시민들 부럽다. 저희가 군포 이제 시민들한테 예.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안양 쪽이나.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저희가 성남 시민들 부럽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지 때문에. 그랬더니, 또 이분은 군포 시민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고문당하신 얘기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얘기.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테러 빙자법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으앙! 이렇게. 더 강해져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테러 빙자법 빙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이래요. 오스트리아 빈. 필리버스터 통해서 한국 정치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잘 몰랐던 야당 의원들을 알게 돼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해외에서 보는 세월호의 아픔은 이곳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에서도 다뤘습니다. 오스트리아 언론도 이 얘기를 다룬 모양입니다. 이번 총선 승리하셔서 정권 교체 이루세요.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 일산 동구, 저는 유은혜 의원 지역구에 살고 있어요. 좋으시겠어요. 아름다운 국회의원 주셔서. 아름다운 국회의원, 네. 진짜, 김가영님, 자, 읽겠습니다. 처음 TV에서 뵙고 동네 아저씨 같았어요. 저 청년 아니에요. 아저씨예요. 이렇게 소박한 분이 계시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알아뵈서 죄송해요. 화이팅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군포 시민들의 탁월한 선택 기대합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듣고 계신 분 계시고요. 캄보디아, 프놈펜, 아이고, 목포, 아이고. 서울 반포.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팟짱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힘을 받아서 저희가 또 이제 진도를 좀 나가야죠. 지금 이번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선택한 시대를 쭉 보면 어떤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그런 슬픔을 토로하거나 성토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을 선택할 때 이건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준, 뭐 이런 게 좀 있으셨을까요? 이번에 제가 읽었던 시들은 아마 이번에 필리버스터에 열망을 보셨던 분들 마음속에는 네. 내가 살아갈 세상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정말 그 안정적이고 따뜻한 그런 사회에 살고 싶다는 열망이 계신 분들일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럼요. 근데 그런 세상이 사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힘을 가진 사람, 또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불만을 가지고 그걸 좀 변화시키려고 하면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탐욕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네. 이 집단에 네. 역사
올라갈수록 더 그 힘이 컸고요. 이제 내려올수록 사람들의 인지가 깨가지고 권리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항하니까 네. 조금씩 그 권력의 힘이 무너진 거죠. 네. 그래서 왕정에서 공화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선거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 권력을 주게 되는데 네. 선거에 의해서 뽑은 권력마저도 어때요? 5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됐는데 새누리당 정권이 이제 마치 황제처럼 네. 모든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국회도 장악하려고 하고 네. 국회도 법 통과시켜라 말아라. 책상을 치면서 국회를 야단치고 네. 이게 황제 아니에요? 탕. 이게 황제.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는 황제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황제다. 황제예요. 그러니까 국회를 꾸짖죠. 당을 꾸짖고. 네.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예요.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네. 감히 어떻게 똑같이 대통령이 자기도 선거로 뽑혔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이 법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겁박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네. 내가 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뭘까?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 네. 그들의 꿈, 이것을 시로서 들려주자. 그래서 절망하지 맙시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주 특히 그 베레이트. 브레이트 브레이트 씨는 네. 나치 시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자기는 살아남아서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얼마나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내 것만 생각하고 했으면 그 희생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하는 자기 자책과 비겁함과 같이 함께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그 사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의 살아남은 슬픔. 자의 슬픔이죠. 네. 그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도 네. 100년 역사를 읽어보시면요. 정말 눈물겨워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같이 전쟁과 식민지 시대에 감옥에 끌려가고 굶주림, 독립운동 과정에서 수없이 죽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소위 일제에 친일했던 사람들, 네. 또 독립운동 지사들을 고문하고 잡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일제가 물러가면서 재산을 전부 물려받아가지고 그걸로 부를 쌓아가지고 군사정권하고 결탁해서 지금까지도 이 나라의 부와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죠,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권력이 너무 거대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이걸 그대로 인정하면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자녀들은 어떠한 미래가 있겠어요? 흑수죠. 그냥 직업이 있어도 네. 비정규직으로 겨우 단칸방에서 밥 3끼 먹는 정도. 또 그나마 운이 없어서 직업이 없으면 마치 정부에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돼가지고 그것 없으면 굶어 죽는.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독립을 했고 열심히 일했고 세계 10대 무역국이 됐는데 지금도 먹고 사는 것이 걱정스러운 사회가 됐으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단단히 잘못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것입니다. 이걸 바꾸고 싶어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너무 거대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고 네, 여러 시민단체가 필요한 거고 또 함께하는 모임이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법은 그런 사람들을 옥죄려는 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네.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말을 못하고 살아요. 국회의원도. 그러니까요. 종편에서 찍힐까 싶어서. 예. 자, 의원님, 지금 페이스북의 경우에는요, 30분 단위로 생중계를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일단 30분 동안 페이스북은 잠깐 끊었다가 쉬고? 다시 넘어가고요. 우리도 쉬는 지금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TV 채널 돌리지 마세요. 아프리카 TV, 유스트림, 유튜브는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요. 페이스북의 경우에만 잠깐 끊었다 가는 거니까요. 그거는 저희 애청자들께서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미국 애리조나에서도 의원님 응원합니다. 아까 네바다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네바다 괜찮아요. 아, 다행입니다. 한국이 걱정이에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야당다운 모습을 이제야 모처럼 처음 보여주셨는데 왜 진작에 야당 의원님들은 그렇게도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내오셨는지요.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나가기로 마음먹으신 건 아닌지요.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성남에서 듣고 계신 분 계시고요. 전북 군산에서 듣고 계신 분 계십니다. 의원님께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 필리버스터,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의정을 기대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문학 작품들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서 의원님 앞서 저희 어떤 애청자께서도 의원님 고문 피해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 계신데요. 유독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의원님께서는 안기부,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보원의 전신이 안전기획부, 또 안전기획부의 전신이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줄여서 안기부 중정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안기부 중정의 어떤 권력의 오남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설파하셨어요. 사실 끔찍한 기억들인데 사실 지금 이 찍고 있는 우리 기자들은 그때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어땠던 기억들을 꼭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역사책 보셨을 거예요. 소위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황제 시대에는 그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 형제, 자식도 죽여요. 형제 자식도 사도세자 보세요. 영조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세한 구체적인 사실들이야 오늘날 역사 속에 확실하진 않지만 왜 자식을 죽였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저항하는 다른 집단이 있어가지고 그 자식을 자기보다 다른 왕으로 만들 거다 하는 추측이 있었거나 오해가 있었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죠. 역사 이래로 모든 권력은 그 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죽여온 역사였어요. 그래서 권력의 속성은 왕정이나 공화정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칼을 많이 주면 네. 그 칼을 그냥 잠겨둔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권력의 칼을. 예. 돈도 그렇잖아요. 돈도 많이 가지고 다니면 써보고 싶잖아요. 권력은 칼이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권력은 누군가가 이렇게 견제하고 비판해 주지 않으면 더 자기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누르고 또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 제거하고. 근데 그 방법이 폭력에 의한 방법이에요. 무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들게 하지 못하려고.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너 죽여 하는 겁박이죠. 겁박. 공포. 근데 그 방법이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김영욱, 그 당시 소위 중정의 부장이었던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네. 내가 그날 이야기했잖아요. 실종이에요, 지금까지도. 실종.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박정희 정권 하에서 2인자.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세계 곳곳에.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여러 풍문이 있죠. 잡혀와서 우리나라 모처에서 죽었느니 아니면 프랑스 어디에서 파리에서 잡혀서 어떻게. 무슨 닭 사료 공장의 기계 속에서 죽었느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 2인자도 저렇게 죽는데 내가 혹시 잘못하면 언제 나를 밤중에 혼자 걸어가는데 죽여도 알 수 없잖아요. 일반 범죄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일반 범죄. 그렇죠. 교통사고.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도 70년 선거에서 목포 유세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앞에서 트럭에 치여가지고 겨우 살아나서 그분이 장애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난 정권에서 김대중 대통령 얼마나 목발 짚고 다닌다고 비아냥거렸어요. 장애자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이라고. 그게 누구 때문이었겠어요? 왜 교통사고가 났겠어요? 그런 사례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권력의 무서움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이전에 군사정권 시절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양정보부가 됐건 안기부가 됐건 국정원이 됐건 이름만 바꿨지 네.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세력은 그 기관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수많은 정보를 쌓아놓고 수사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심되면 이제 이 법을 통해서 끌어다가 추적하고 미행하고 들여다보고 네. 의심되면 잡아다가 수사하고. 공포스럽잖아요. 공포스럽죠. 나도 장 기자님도 저도요. 어느 날 밤에 내가 걸어가는데 누군가 집을 똑똑똑 두드린다. 겁나잖아요. 무섭습니다. 무섭죠. 네. 우리 개인은 다 무섭습니다. 근데 이 법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국정원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권력 속에서 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수사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 권력을 남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속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 법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이 법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법이 귀찮으니까 지난번 댓글 다니까 법으로 우리가 막 네. 조사 들어가니까 그게 싫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법이 생기면 아예 법으로 법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거라고요. 합법적으로. 그러지 이제 합법이죠. 예. 미행하는 것도. 그래서 나중에 물으면 의심이 돼서 그랬다? 저 사람이 길 가다가 혼자 서성이면서 보더라. 왜 저 사람이 밤에 혼자 건물을 쳐다보고 있었을까? 의심됐다. 우리 예전에 배낭 메고 가면 다 뒤졌잖아요. 의심돼서 뒤진 거거든요. 검문 검색도 많았죠. 검문 검색 많았죠. 시골에서 불신 검문. 강남터미널에 되면 아예 경찰들이 다 지나가면 불러다가 다 봤습니다. 70년대. 지갑까지 80년대. 다 봤습니다. 네. 자, 우리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하에서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에 이제 법을 그나마 없애주면 그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을게요. 그럴까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네. 우리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이 기관은 어떻게든 이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 수사권과 정보 수집권은 분리를 해줘야 된다. 네. 어떻게 정보를 수집한 사람이 수사까지 하면 네. 되느냐. 검찰이 있잖아요. 네.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정보 수집만 하시라. 그리고 국내 정보는 하지 마시라. 네. 그건 경찰이 할 수 있다. 경찰이 다 지역 정보화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의 정보는 경찰이 하시고 국외 대외의 정보는 국정원이 하시고 수사는 검찰이 하시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검찰 혼자 수사를 하니까 어떤 것은 봐주고 자기들 내부에 봐주고 싶은 사람은 봐주고 네. 억지로 괘씸한 사람은 갖다가 수사하고 하니까 검찰도 단독 수사 기소권을 경찰과 나누자. 검경 수사권 분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자꾸 쪼개자. 그래야 검찰이 잘못한 것을 봐주려고 하면 경찰이 그렇습니다. 견제가 수사하고 되죠. 기소하고 경찰이 잘못한 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막강한 칼을 10자루를 한꺼번에 한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이 칼은 수사권은 해외 수사권은 국정원 해외 정보 수집은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은 경찰 그 기소권은 검찰. 그다음에 일반 범죄 기소권은 경찰 예. 이렇게 4개로 나눠주자. 이게 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역대 권력자들은 이 기관을 통제해가지고 군대하고 네. 군대는 죽여? 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몸을 가두는 것은 폭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역대 권력은 폭력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실제 너 죽여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너 가다 놓을 거야. 그 다음에 너 뺏어버릴 거야 재산을. 역대 황제들 보세요. 거대한 부를 쌓은 자기의 공신들도 반란의 기미가 보인다고 예측되면 갖다가 죽이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법이 있어서 그런 건 안 하지만 오늘날은 그러나 인신에 대한 겁박은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민주정부 10년이 그립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군사 정권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때는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못 박았으니까 직선을 안 했으니까
우선 대통령부터 우리가 직접 뽑자. 뽑지 않으니까 오만해진다. 네. 뽑아놨고 8년 하면 너무 권력이 길으니까 5년만 하자. 5년 단임제. 그 87년 헌법이죠. 했는데도 5년씩 사람만 바꿔가면서 집권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옛날 왕정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다시 겉만 민주주의지 내용은 독재로 네. 왕정 시대로 회귀하는. 네. 그 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반론을 펴니다. 저는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여쭙겠습니다. 인권보호관이 있지 않냐. 인권보호관을 통해서 그렇게 야당이 염려하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야당의 주장들은 전부 뭐 20년, 30년 전 주장인데 그거를 이제 와서 현대사회에서 똑같은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그 시대에 고문받고 이랬던 거는 과거 일이다. 지금은 그런 일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박정희 반론하시겠습니까? 정권 때도 판사도 있었고요. 변호사도 수도 없이 있었어요. 판사, 변호사 다 있었어요. 사법체계가 있었어요. 네. 그 거대한 권력 집단 속에 인권보호관 하나 넣어가지고 이미 막 차양되고 있는데 나중에 잘했어 못했어 이미 죄는 저질러지고 있는데 네. 인권보호관 하나 가지고 돼요? 원초적으로 못하게 해야죠. 사태가 벌어지게 하고 네. 조사관 하나 두어가지고 그걸 막겠다고요? 천만에요. 댐이 지금 4대강이 잘못 댐을 쌓았어요. 네. 밑에서 새고 있어요. 근데 검사관 하나 보내가지고 날마다 재서 금이 하나 갔습니다. 이 금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바르세요. 댐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밑에가 물이 새가지고 파여서 네. 국가라는 댐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네. 가서 검사하고 일일이 오늘은 1cm 지금 파였습니다. 앞으로 이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냐고요. 근본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어마어마한 국민 사찰 가능성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인권보호관 한 명 둔다고 해서 이게 뭐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비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미남입니다. 미남이시래요. 그건 농담으로 받겠습니다. 농담으로 받겠습니까? 아, 예. 국정원은 대외적인 정보 수집과 안보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힘내세요. 남영동 1985 한번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짓들을 과거에 많이 했는지 영화 추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 젊은 유권자들 40대까지는 진보 성향이 더 많은데 인터넷 여론에 덜 익숙하신 50대 이상 유권자분들은 확실히 종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적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유신 시대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었어요. 당일날 필리버스터 하실 때 두 가지 장면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해, 회방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다른 장면은 시민들이 그거에 같이 항의하다가 끌려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두 장면을 연단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셨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끼리 그냥 약간 막 시끄럽게 하는 것은 그것도 민주주의니까 봐줄 수 있다고 민주주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니까 욱해가지고 야 내려와 막 하고 애교로 봐주자. 네, 이 정도는. 그거는 새누리당의 방해는 애교다. 네. 아니 우리끼리 의원들끼리 하는 네, 거. 네, 네. 그것도 못하게 하면 근엄하게 앉아있어야 답답하니까 야 내려와 이 정도는 뭐 봐줄 수 있다. 예. 근데 인터뷰 중에 의원님께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어과 직원들이 친절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친절하시죠. 네. 예. 근데 사랑합니다. 아니,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저 사람들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친절했는데 딱 가서 이렇게 끄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냥 두세요. 박수 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네. 내가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내한테 친절했던 그분이 가서 딱 끌고 막 잡아 끄는 그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내 모습. 내가 옛날에 내 끌려가지고. 시민운동 하실 때. 방어과도 권력이었구나. 제복은 모두 권력인 거예요. 국가 권력의 제복은. 시민들한테는 그것이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권력인 거죠. 근데 그분이 시민의 국민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끌고 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막 잡아 끄는 모습 보면서 야, 아직도 왜 국회에서마저도 저런 일이 남아있구나 하면서 이 권력은 어쩔 수 없구나. 우리는 아직 주인 대접 받고 있지 못하구나. 민주주의가 아직 안 돼 있구나. 그러면서 제 생각이 나서 그냥 두시라고. 그분이 뭐 잘못했냐고. 박수 좀 치면 잠시 가서 경고하고 설령 국회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앉아 계시면 되지. 그걸 끌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죄 지었어요? 아니, 국회에 이렇게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정도인 거지. 그거 네. 취지가 박수 한 번 치면 좀 조용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하고 뭐 3번 경고까지 했는데 안 된다면 유리창 밖에 가서 보시라고 한다랄지 하면 될 일.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옛날 내 모습인 거예요. 아, 권력은 여전히 그렇게 약자들,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약자로 보는구나. 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장면이 오버랩이 됐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미국산 쇠고기 집회 때였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의원님께서는 그때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이셨는데, 그때 굉장히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회 있었잖아요. 그때, 연와 시위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들어 누운 겁니다. 그때 경찰이 밟고 지나갔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하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셔서 그런 일은 안 당했는데, 또다시 그 장면이 겹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된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순간, 그게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권력자가 와서 그 시민의 권리를 짓누르는 그런 장면이 겹쳐졌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옛날 생각이 또 다시 저도 나네요. 그러니까 참 변화하지 않는 권력의 본질을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하경 의원이 그 많은 엄혹한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여기 캐나다인데 여기도 이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녹화한 것도 바로 재방송으로 또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응원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밤잠 설치면서 봤어요. 아, 문학영. 이하경이 아니라 문하경 별명도 얻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하경 의원님 감동이셨어요. 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했다. 이걸 정말 저도 이게 실시간으로 막 느낌이 옵니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9회 동안 진행되는 동안 당번을 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를 짜서 몇 명씩 다 비우면 안 되니까 조를 짜서 몇 명씩 와서 지킵시다 이렇게 했다는데 자, 국회법상 이 필리버스터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합법입니다. 합법이죠. 그리고 그거는 본회의가 진행 중인 거. 본회의 중이죠. 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무제한 토론도.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 참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지요. 예. 그런데 자리를 비운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것을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또 안 해도 안 하면 처벌한다. 네.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처벌 조항이 없어요. 늘 우리 법의 문제는 처벌 조항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 시기죠.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리버스터하고 이렇게 여기 당번수 하는 것이 네. 그 손해죠. 지역구에 가서 사람 하나도 만나고 네. 이 시간이어서 선거만 아니었으면 아마 좀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선거직들은 평상시에도 사실은 본회의 때 오래 앉아있질 못해요. 지역구 의원님들 본회의 때는 그 와서 표결할 때가 중요하지. 네. 사실은 표결할 때 외에는 뭐 그렇게 뭐 꼭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법안이 어떤 건지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물론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가는 건지 알고 표결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사실은 법안이 너무 많고 예를 들면
대학 같으면 전공이 다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자기 전공 아닌 곳은 제목 보고 간단히 요약 보고 이제 두 당이 합의. 옛날 같으면 선진화법이 없을 때는 합의가 아니고 그렇죠. 다수결로 해서 올라오기 맞아요. 때문에 다수당이 못된 법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꼼꼼히 봐야 되는데 지금은 상임위에서 그 양당이 전부 해서 합의가 안 되면 못 올라와요. 아, 그렇군요. 이번엔 직권상정 해버렸지만. 네. 그러니까 그 상임위의 의원님들의 결정을 믿고 대충 요지만 알고 네. 투표에 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모든 법안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본회의는 마지막 요식적인 절차의 행위니까 네. 스스로 그냥 그렇게 훈련이 돼서 지역의 선거직들은 아주 사람들 만나는 것이 일이어가지고 네. 안 하면 막 욕먹고 또 다음에 그 욕이 안 찍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 선거제도가 그 지역에서 한 사람 뽑는 선거제도를 해놓으니까 네. 이게 본연의 국회일보다는 지역구 시민들 만나는 일이 한 80% 될 거예요.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거제도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결국 못 바꿨어요, 새누리당의 그러면. 반대로 네.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에는 그 선거법도 제대로 못 고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그것도 결국 안 못했고. 됐고 연동형마저도 결국에는 안 됐고 뭐 석패율제도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투표 시간 연장 문제도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좀 나아지려면 네. 뭔가 선거제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행처럼 해놓으면 네. 국회의원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악수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정작 시간이 해야 될 역할을 잘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제 갑자기 속보가 날아들었어요. 스스로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도부인 비대위의 입장이다라는 것이 속보로 나와서 전부 놀랐습니다. 이게 뭐 이종걸 대표에 따르면 3월 10일까지 계속 간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 계속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물론 언제 끝날 것이냐는 기자들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했지만 이게 결정되는 과정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실제 이게 결정이 됐을 때 의원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저도 그날 피곤해서 12시쯤 잤는데요. 네. 잠을 못 자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받으니까 그 속보가 떴다는 거예요. 사실이냐. 저도 처음 들은 거죠. 저는 이게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법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잖아요.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변인을 뽑아야 소위 이 제도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먼저죠. 민주주의 절차법이니까. 네. 그것이 먼저고 법은 그 다음인 거예요. 그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 법 통과할 수도 없으니까. 그 선거는 치러야 되는 거고 네. 선거법은 통과시켜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는 시간은 문제지 끝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고 난 토론하고 내려가면서 네. 글을 하나 올렸어요. 참 고민스럽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해야만 되는 당위성도 있고 요구도 있고 네. 그러나 선거법을 통과시켜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된다. 네. 내려갔기 때문에 저도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푹 자른다고 생각하니까 네.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즉 정치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다는 건 자기의 마음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네. 선거도 결국 마음이 모여서 네. 어떤 정당에게 마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투표장에 찍는데. 네.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아직 이것을 정리할 단계가 아닌데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그냥 선거공학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되니까 네.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된다고 툭 끊어버리면 선거공학적 접근을 그렇죠. 했다, 툭 비대위가. 끊어버리면 그러면 마음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네. 설명이 아직 안 됐는데 정리할 시간도 안 주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뭐 역시 문학적 표현을 많이 에리 쓰시고. 프롬이 지은 네. 사랑의 기술이라는 네. 책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은 좀 너무 심리학적이고 네. 사회학적인 이야기라 어렵지만 네. 그 책이 요하는 것은 사랑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저는 이번 정치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에도 기술이 예. 필요하다. 예.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게 정치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날은 툭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습할 시간을 주었어야죠. 네.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지도부가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들에게 네. 이 현실을 누군가는 이야기해 주라. 우리는 이것을 언젠가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연설 내내 그랬잖아요. 네. 국민 여러분, 이 법은 우리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표결될 겁니다. 그런데 표결된다고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더 힘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올라와서 네. 현재 상황이 선거법이 더 중요합니다. 이 민주주의 절차를 없으면 혼란에 빠지고요. 다시 독재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으며 네.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거를 이기고 이 선거를 치르고 네. 선거에 이겨서 우리가 이 법을 폐기시킵시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말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곧 정리하고 선거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시간을 줬어요. 준비할 국민들에게 시간을 주고 근데 아직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막 불씨를 태우고 있던 예. 이 그동안 막혀있던 정치에 대한 갈망,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 네. 이걸 막 이제 못 봤던 국회의원들 입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국회의원이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국회의원이 죽일 놈인 줄 알고 자기 치부만 하는 줄 알고 자기 권력만 취하는 줄 알았더니 저도 나와 같은 욕망이 있었구나. 네. 꿈이 있었구나. 나도 저들과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면 나도 같이 이제 정리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친구들 만나야지. 그런 준비를 시켜주고 네. 오늘 어제처럼 대표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 힘이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그렇다고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대단원을 끝냈으면 네. 정말 아쉽죠. 네. 자, 이런 결정을 한 비대위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선거에 실제로 지역구 선거를 뛰고 계시는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No. 전혀 아닙니까? 저는 필리버스터가 우리 선거를 더 힘을 주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가보시면 네. 일상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전부 나이가 드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 정도 아파트 단체 가지고 계시고 네. 지위도 있고 이러신 분들은 굳이 막 시끄러운 게 싫으신 거예요. 이대로 가도 네. 뭐 당신 인생에 큰 뭐 지장 없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20대 또 이제 아이를 낳은 주부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야 될 네. 일이 길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뭔가 새로운 것을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맨날 권력이 센 대통령과 여당은 막 끌고 가고 네. 야당은 항상 목줄 옆에서 질질질 끌려가고 저 질질질 끌려가는 야당 믿어봤자 뭐 해결해 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에이 나 안 갈래. 투표 안 해. 투표 안 해.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질질 끌려가는 야당의 모습을 보다가 딱 그 사람들이 나도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꿔. 이번에 바꿔야 돼. 이런 이야기를 국회에서 막 하니까 저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은 열망이 있었구나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하는 순간이 네. 됐죠. 그래서 저 사람들 함께 해야지. 그래서 이제 선거를 치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20대 젊은 여성들 주부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찍어주면 우리는 집니다. 저희 지구를 여론조사해 보면요. 네. 40%는 항상 새누리가 나와요. 40%. 네. 예. 근데 우리는 20에서 25%가 나와요. 우리 당 지지율.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 그러면 우리는 20%를 더 끌어와야 돼요. 그 20%가 누구냐? 네. 젊은 학생들, 청년들, 주부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 그래, 야당 믿고 한번 찍어볼래?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투표장 갈까 했는데, 툭 사랑해서 막, 아이고, 나 정말 저 사람 보고 싶어. 하는 정도인데,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 그래갖고, 다음에 와서, 야, 한번 만날까? 하면, 만나지겠어요? 안 만나죠. 배신자. 예. 어. 그럴 줄 알았어. 사랑이 깊으면, 네. 증오도 깊은 거죠. 아이고, 저는 참 왜 이런 국민들께, 결정을 내린 네, 건지. 정말 죄송하고, 네. 이 마음속에 생긴 분노, 증오를 좀 그래도 한 일주일 좀 사귀시고 다시 일상으로 오셔서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사실 우리 야당이 더 끌려다니고 뭐 하나도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설명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거 좀 변명 같아서 할 짧게. 수 없는데 예. 국회라는 것은 참 합의를 해체해야 되고요. 네.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은 법도 새누리당이 합의 안 해주면 절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협상. 협상이 어떻게 되냐면 네. 저 사람들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들을 수없이 만들어놔요. 노동개혁이라 해가지고 막 그 파견법, 네. 기간제법, 예. 노동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네. 뭐 서비스 활성화법이라 해가지고 건강을 의료진 민영화하는 법. 그걸 뭐야 회사를 만들어서 네. 뭐 원격으로 진료하게 하고 네. 이걸 의료 산업으로 만들려고 네. 약국을 지금 개개인 약사가 직접 네.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자영업자잖아요. 이걸 대형 법인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약사 채용해가지고 전부 그 세븐일레븐 네. 이런 거 예. 하면 안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이건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그 편의점들을 만들어가지고 네. 옛날 슈퍼에서 우리 자식 키우고 살았던 부모들에게 그 직업을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약국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수없는 그런 잘못된 제도들을 끊임없이 시도해 법을 내놓습니다. 산더미처럼 내놓습니다. 네. 다 상임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과시키라고 겁박합니다. 그리고 그냥 버티죠. 그런데 저 사람들 다급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거 한 10개 통과시키면 우리 한 2개 협상을 해줘요. 그래서 맞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조문도 손봐가지고 조금 무르게 해놓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새누리당도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되면 불이익이 간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편의점 사장님들 이런 분들도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판단을 하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서면 그것도 지지하기 어려운데 그분들도 어쨌든 국민의 표로 당선된 분들인데 어떻게 국회에만 오면 정반대의 결정을 하시는지 그거 참 가지죠. 의심스러워요. 그분이 당선된 지역구는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압도적으로 당선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당에. 예. 소위 말 이렇게. 영남 지역. 네. 예. 그리고 뭐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압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삼각형 국민이 있다면 여기 예. 이분들은 항상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무작정 난 저 힘센 정당이 좋아. 저 사람들 뭐 해주잖아. 말이 그렇잖아. 근데 야당을 지금 뭘 도대체 해준 게 없잖아. 나는 힘센 저 집단에서 뭐 조금이라도 해주는 것 좋아. 그래서 투표 결과가 저렇게 해도 항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저들이 더 많이 잘해줄 것 같다는 환상을 심어줘서 네. 이렇게 밑바닥 힘든 분들도 거기를 집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보면 민주주의 제도가 맞아요. 네. 왜냐하면 권력을 쥐고 금력을 재력을 쥔 사람들이 소수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해관계 다른 사람이 다수인데 네. 한 사람 한 표는 굉장한 민주주의 제도예요. 네네. 왕이 몇 사람이 전부 지배하던 시대에서. 근데 문제는 이 표가 다 제대로 가면 좋은데 이게 소수에게도 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하니까 또 안 되면 댓글 달아서 여론 만들어버리고 또 옛날에는 우리가 아직 민도가 높지 않을 때는 투표에서 막 표를 갈아치우고 투표함을 바다에 빠뜨리고 다른 투표함 갖다가 까고 70년 선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정희, 김대중 그때가 마지막 독재 권력과 싸우는 시기인데 네. 그리고 이제 독재로 들어갔죠. 그때 저희 전국에 있는 섬에서는 풍문이 그래요. 참가인들이 투표함이 있으면 따라가야 돼요. 네. 배 타고. 근데 딱 총 들고 있으니까 내려. 뭐 자기들끼리 싣고 가다가 나중에 어부의 그물망에 걸렸다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또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1시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를 만납니다. 의원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의 언어를 만난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30대로서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정치에 우리 30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20대 분들 말로만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20대 분들께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이하경 의원님 함께 울었어요.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 계시고요.
오페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유신 시대 때보다 더 악랄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들 기준에 실패했던 것들을 더 철저히 차단해서 더 억압하는 사회가 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인상이 순해 보이신데요. 인상이 순해 보이셔서 여러 방해 공작에 밀리시지 않을까 했는데 단상에서 너무 단호하게 의견을 어필하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의원님이신데 민주당에 이렇게 좋은 의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총선 레이스 지치지 마시고 앞으로 조금 더 수고해 주세요. 이런 감사합니다. 의견. 정치의 기술 정말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20대에도 멋진 의정 활동 하시래요. 네. 벌써 당선되셨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도와주세요. 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 정도 넘었는데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테러 방지법 내용을 보니까요. 그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이 되면 그 사람의 금융 정보, 통신 기록에 대한 정보 수집권은 뭐 기본이고 뭐 사상, 신념, 노동조합 가입 경력, 정치 활동 내용, 정당 가입 여부, 그다음에 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이런 건 왜 보는 겁니까? 여하튼 모든 정보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위헌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위헌과 관련돼서 어떤 또 다른 법률적 조치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쭐게요. 이제 20대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저희 당은 우선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통과된 이 소위 말하는 테러 빙자법, 네, 테러 빙자법. 테러 빙자법을 국민을 위한 국민안전법으로 개정을 하든가 네, 폐기를 하든가 우리 당이 180석 넘으면 우리 당 국회의장을 뽑아가지고 난 똑같이 네, 비상사태라고 선포하고 국회 비상사태 선포하고 직권상정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동안 민주정부, 우리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사람이 다 좋잖아요. 네. 우리 당은.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데 우리도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직권상정해가지고 이 법 폐기 한번 시키고 싶어요. 직권상정해서 이 법 폐기 한번 시키고 싶다. 180석을 만들어주시면. 180석을 만들어주시면 국민 여러분께서 180석을 만들어주시면 직권상정에서 폐기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오마이TV는 또 폐기하고 싶다. 폐기하고 싶다. 오마이TV 기자들은 또 걱정이에요. 네. 새누리당 필리버스터 생중계해야 돼. 우리 새누리당 필리버스터 기대해보죠. 네,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필리버스터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의원님께 이 인터뷰를 마무리할 때 꼭 부탁드릴 게 있었어요. 서두에 제가 시익남으로 등극하신 최초의 스타 정치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끝으로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으신 시가 한 편 있으시다고. 그래서 오늘 그 준비된 시를 마지막으로 경청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시익남의 시를 한 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금방 올라오면 차 속에서 찾으셨어요? 질문지를 봐가지고 네. 시를 해서 제가 내가 쓴 시 하나 읽어드릴까? 또 배친이 그 시 읽어주세요. 제가 쓴 시 도요새라고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오늘은 도요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시보다 더 절절한 시가 있어서 아침에 막 오면서 막 지인들께 전화해봐서 야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시만 생각나지 시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막 물어보고 검색해서 겨우 찾았습니다. 네. 이 시의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엘리어트는 4월을 잔인한 4월이라고 했어요. 엘리어트 시인은 그 검은 뿌리에서 겨울을 지냈던 잔혹한 겨울이잖아요. 자연 생명으로 보면 잔혹한 겨울 속에서 겨울을 견디고 잔혹한 뿌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는 4월. 근데 우리나라의 4월은 잔혹한 4월이었어요. 잔인하죠. 왜? 이승만 독재 정권과 싸워서 그 젊은 학생들이 싸우다가 청와대 앞에, 그때는 경무대라고 했는데 총에 맞아 죽었어요. 수유리에 서울 오시면 여러분 수유리 4.19 묘지를 4월 달에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자기들의 권력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광주에서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총칼로 공수부대를 보내 진압을 합니다. 저도 그때 가족들이 광주에 살았는데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남동생이랑 젊은 청년들을 다 끌어다가 시위대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그것도 5월 민중항쟁이라고 쳐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또 하나 팁으로, 사실 그날 내가 자료가 없어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빠진 게 많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 암살 사건, 그걸 내가 자세히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자료가 있다고 생각 없는 거예요. 봤더니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준비해간 책이 거기에 있었던 걸 내가 혼동한 거예요.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책 장사 아닙니다. 유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홍구 교수. 한홍구 치고 유신 치면 작은 책이에요. 한번 꼭 읽어주셔요. 그 책에 김대중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못했어요. 근데 소위 김대중을, 그렇게 박정희 정권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김대중을 그 폭동을 사주했다고 잡아넣기 위해서 광주에 학생 데모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그걸 공수부대를 침투해서 오히려 유발시켜서 총칼로 죽인 사건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이 받았던 충격. 어떻게 내가 만든 정부의 군인이 우리 국민 형제 자매를 죽일 수 있느냐. 이 가슴 아픔. 근데 그때 5.18이 지나고 나서 5월에 이렇게 시 공모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공모에 저 시골 고흥에 고등학생 하나가 시에 이렇게 시를 냈는데 그 시가 당선이 된 거예요. 네. 5월 문학상. 근데 저는 태어나서 내 그 슬펐던 그 기억 속에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 고등학생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감동을, 그 수없이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다가 무참히 쓰러져간 그 사람들에게 바친 진홍가,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절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그 죽음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다시 5월에 피어난 꽃처럼 우리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자. 그런 시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네. 이때 음악을 깔아주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안 되지. 음악이 없어요. 이걸 누가 음악을 덮여서 네.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목련이 진들 박용주. 목련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자. 피었다 지는 것이 목련뿐이랴. 기쁨으로 피어나 눈물로 지는 것이 어디 목련뿐이랴. 우리네 5월에는 목련보다 더 희고 정갈한 순백의 영혼들이 꽃잎처럼 떨어졌던 것을. 해마다 5월은 다시 오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이 땅에 봄이 오면 소리 없이 쓰러졌던 영혼들이 흰빛 꽃잎이 되어 우리네 가슴 속에 또 하나의 목련을 피우는 것을. 그것은 기쁨처럼 환한 아침을 열던 설레임의 꽃이 아니요 5월의 슬픈 함성으로 한 입 한 입
떨어져 우리들의 가슴에 아픔으로 피어나는 순결한 꽃인 것을 눈부신 흰빛으로 다시 피어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마냥 푸른 하늘도 눈물 짓는 우리들 5월의 꽃이 아직도 애처로운 눈빛을 하는데 한낱 목련이 진들 무에 그리 슬프랴.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곧 5월이 오는데요. 5.18 광주 민중항쟁을 다시 또 생각나게 하는 그 상념에 깊이 빠지게 하는 한편의 시였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오늘 인터뷰 1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수유리 4.19 묘지 꼭 가보겠습니다. 한 군데서. 네, 이하경 의원님 수유리 가겠습니다. 국정원 항상 조심하세요. 멋진 의원님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 계십니다. 5월에는 네, 광주에 가시면 꼭 5.18 묘역에 꼭 가서 참배해 주시면 그분들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 네. 4월에는 4.19, 5월에는 5.18 묘지. 묘역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하시는 의원님의 말씀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